10월이면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취재했습니다. 신임 서울시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선정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알아봤습니다. 대중교통 유실물 신고 관리가 기관별로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에서 취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몇몇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현재 종량제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 서울시 내 공동주택에서는 매달 1,000원에서 1,800원의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3년 6월부터는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종량제 시행 방식을 보면 종량제 봉투, 납부 필증 방식, RFID라고 하는 자동 계량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금천구는 1년 전부터 시범 운영 아파트를 정해 점차 금천구 전체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한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이곳에서는 RFID라는 자동 계량 시스템을 이용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배출하신 양은 500g입니다. RFID 방식을 최초에 실시했을 때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가져 나오시는 불편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오히려 위생상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양이 3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이곳에서도 RFID라고 부르는 자동 계량 시스템을 이용 2달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배달보다는 겁나게 음식 쓰레기가 줄어지죠. 그런데 옛날에는 마구 갖다 부숴버리고 그냥 크나 작아나 부숴버렸는데 지금은 다 이것서 뜨니까. 현재 서울에서만 연간 쓰레기 배출량은 100만 톤이 넘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1,6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RFID를 설치한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가 20에서 40% 감량되고 있어 그 처리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설거지하고 이걸 조금 물을 깨끗이 조금 쫙 띄어갖고 그때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과일 껍질이나 이런 건 여기다 한꺼번에 넣지 않고 그건 따로 좀 말려갖고 건조시켜갖고 넣고 물기 있는 것만 물기를 짜고 이제 배출하는 거예요. 2인 가족인 김화자 주부의 집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배출량이 많든 적든 1,300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훨씬 그 부담이 적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기가 손에 익지 않아 좀 번거롭기도 하다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 인식이 덜 돼가지고 여기다 안 버리고 주변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그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고 불편한 것은 지금 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깜빡하고 나왔다가 다시 키를 가지러 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번호인식이라든가 지문인식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한편 도봉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RFID 차량 방식을 채택,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RFID 차량 방식은 현 정액제와 세대별 종량제의 중간 단계로 각 음식점과 공동주택 단지별 수수료 부과 방식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중인데요. 도봉군의 각 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손님한테 반찬 내는 걸 갖다가 조금 소량으로 드리는 편이고요. 음식물 요금을 매월 13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지금 한 7, 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151개 단지 35,290세대를 대상으로 RFID 기반 방식과 납부 필증 칩 방식을 전면 실시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2월 대비 평균 31.45%로 크게 감소해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옛날에는 72,000원씩 다달이 냈는데 이거 하고서부터는 한 40% 줄어서 한 4만 원 돈, 한 4만 2천 원 돈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만 하루 음식물 쓰레기 670톤을 줄이고 연간 19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20%만 줄이더라도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과는 어쨌든 예산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면서 처리를 그만큼 안 하게 되니까 환경적인 그 문제,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그다음 폐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고, 세 번째는 에너지를 그만큼 쓰지 않기 때문에 CO2의 감소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좋은 법이나 제도라도 시민의 이해와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좋은 취지를 잘 살려 그 준비에 철저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에 시도되고 있는 학교 형태인데요. 서울형 혁신학교는 지난해까지 모두 61개로 지정 설립되었고 올해 8개가 더 추가 지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문용민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 문용민입니다.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서울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올해 애초 8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서울시 의회 예산까지 통과된 마당에 신임 문 교육감이 계획을 바꿔 6개로 축소 지정하자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이 보류된 천왕중학교의 경우 주민공청회를 열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청원을 결정, 무려 1,033명이 서명을 받아 서울시 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교육청 앞에서 2인 1조가 되어 천왕중 우솔초의 혁신학교 지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제발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저희는 너무 화나고요.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부모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까지 천왕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길 원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월 18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학교 이외에 그 6개 이미 공모 신청된 거 이외에 새로운 그 혁신학교는 지정 안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저는 바로 1월 들어서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이미 발령을 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고유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천왕중학교와 우솔초등학교는 그 사이 일반 학교로 결정되었고 이후 1년 동안 학사 업무를 살펴본 뒤 혁신학교에 대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교육감의 결정에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어합니다. 교육의 수장이신 분이 학부모가 이렇게 원하는데 아이들이 그분이 표방하는 게 행복한 학교거든요. 행복한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하고 거의 상통하거든요. 그럼 행복교육을 가겠다는 하신 분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받아들여서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교육이 어느 쪽으로 갈지 걱정스럽습니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교육감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혁신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로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1년을 두고 좀 명확히 내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학생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가고자 했었던 건데 교육감님이 그 판단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인 천왕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혁신학교로 지정될 천왕중학교로 진학할 줄 알았지만 신임 교육감의 취임 이후 혁신학교로 지정될 줄 알았던 학교가 하루아침에 일반 학교로 결정되는데요. 이미 혁신학교 지정 예산까지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한 상태에서 지정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서울교육의 두 축인, 양대 축인 우리 의회와의 일종의 합의사항이잖아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동의하에 통과시킨 거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마찬가지고 본회의장에서는 교육감이 직접 동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사실상 합의된 협정이나 진배 없는데 교육감이 뒤늦게 두 개 학교는 못하겠다. 이렇게 진영 논리로 돌아서는 거는 이거는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할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학부모들과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 문제.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교육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에 따라 유실물 관리센터가 모두 다른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택시까지 합치면 실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은 단연 전철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뿐만 아니라 추가로 늘어나는 노선들 덕에 유실물 발생 시 신고와 그 관리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동작역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유실물 센터를 찾아보았습니다. 관제, 동작역 이상. 예, 관제 이상. 예, 동작역 방금 출발한 상선 일반 열차 4-3칸에 남색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실물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게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이제 열차 내에다가 유실물을 놓고 왔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관제 쪽에 그 인근 그 열차 진행 방향 역사에 그 있는 직원한테 그 열차에 탑승해 가지고 유실물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제에다 요청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동작역 흥선 4-3지점 남색 가방 유실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유실물 센터만 보더라도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 시내 구간 유실물은 서울 메트로, 5에서 8호선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1, 3, 4호선 시외 구간 유실물은 코레일, 신설된 9호선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유실물 센터로 가야 합니다. 동작역에 위치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유실물 센터, 평일엔 오전 6시부터 밤 12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좀 유실물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고요.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9호선 전체적으로 한 3,102건 정도 유실물이 발생을 했고요. 월 평균을 내보면 한 250건 내외가 됩니다. 저희가 본인 인계율이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73% 정도 본인 인계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실물이 발생하면 고객들이 곧바로 찾아갈 수 있게 인터넷 사이트 로스트 112에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체 호선이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지금 코레일 노선하고 지금 9호선까지만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유실물 센터는 1에서 4호선이 서울 메트로, 5에서 7호선이 서울 도시철도, 외곽선이 코레일, 9호선은 서울 메트로 9호선 유실물 센터로 각각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요. 모든 지하철역이 제각각 운영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자신이 탔던 열차 번호와 위치, 시간 등을 기억해 두어야만 유실물을 찾기가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각 노선과 버스 회사마다 관리나 운영 상태가 다른데요. 각각의 버스 회사에서 유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버스 운송 조합에 등록하지 않으면 통합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버스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3년도 거 이제 유실물의 이제 신고는 버스 운송 사업조합의 유실물 센터에다가 입력을 한 것을 이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버스 회사에서는 비교적 유실물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버스 회사에서 따로 유실물을 관리하고 버스 운송잡 인터넷 사이트에 신고 등록을 해서 유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유실물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일단은 이제 경찰서와 그다음에 동사무소 또 우체국 이제 이런 쪽으로 리스트와 함께 대장을 작성해서 넘겨드립니다. 그럼 넘겨드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들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버스 운송조합 유실물 관리 시스템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해당 버스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찾아다녀야 하는데요. 사실상 전체 버스 유실물을 한눈에 파악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각 버스 회사나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7일 이상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 중 귀중품과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신고되는 유실물 중 2주일 이상 찾아가지 않는 유실물은 서울경찰청 유실물센터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유실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31개 경찰서에서 다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실물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경찰청 유실물센터도 실제로 유실물센터로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완벽한 관리가 힘든 상황인데요. 유실물 인터넷 사이트 로스트 112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예, 로스트 112는 경찰청 종합 유실물 안내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모든 물건들이 다 올라옵니다. 분실하신 분도 신고가 가능하시고 또 자기 물건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한 사이트니까 많은 국민들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서울 시내에는 100여 개가 넘는 버스 노선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하철도 9개가 넘는 그 지하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와 시외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유실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사이트라든가 전담 인력을 마련한다거나 전담 부서를 마련을 한다면 좀 더 유실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각 대중교통기관별로 유실물 센터 간의 기관별 연계가 미흡한 편이고 실제 통합관리 시스템은 아직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 운영이 절실해 보입니다.